자, 오늘 배워볼 부분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곧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좌변으로 모든 항을 다 이항시켜 놓았을 때 X의 제곱항, X의 1차 상수항은 0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진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2차 항의 개수인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 방법은 여기 지금 원소를 대입한다 또 인수분해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우선 써놨습니다. 이때 x의 값을 집어넣었더니 그 x의 값이 이 식은 0이 되게 하는 참이 될 이러한 값이더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x의 값을 해다 또는 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원소가 주어지게 되면 원소를 직접 대입해서 식이 참이 되도록 만들자. 그랬을 때 그때 x의 값이 바로 해가 된다. 맞지 않으면 물론 이제 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푼다. 인수분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앞 단원에서 배웠듯이 다항식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두 다항식 또는 세 다항식 이러한 식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때 인수분해한 식은 0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인수분해된 한 부분이 0이 되게 하고 또 이쪽 식도 0이 되게 하는 이러한 x의 값을 이제 우리는 해다 또는 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우선 예를 들어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다 라는 이제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인수분해하면 8은 4와 2의 곱으로 주어져 있고 이 x제곱은 물론 이제 x와 x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때 둘의 합의 값이 가운데 1차항 개수가 같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죠. 대각선으로 곱해서 나온 결과가 여기는 4x 여기는 마이너스 2x 이래서 두 개를 더해보니까 요 1차항이 2x와 같다라고 했을 때 줄 맞춰서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 되겠죠. 이때 요 앞에 있는 식, 요 식을 A식이다. 뒤에 있는 식, 요 식을 B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x 더하기 4는 0 이렇게 할 거니까 4를 이항시켜서 x는 마이너스 4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2는 0 이럴 거니까 x는 요거 이항시켜서 2 답은 마이너스 4 또는 2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문제도 이제 개수가 2차 개수가 1이 아닌 복잡한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3하고 2의 곱으로 물론 이제 3x, 2x로 이제 써주면 더 보기 편하겠죠. 여기는 1하고 1의 곱인데 여기를 더해서 1이 나와야 돼요. 아까 곱했듯이 대각선으로 곱해보면은 3x, 2x 근데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줄 맞춰서 3x-1과 2x 플러스 1의 곱은 0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요 식이 3x-1이 0이 된다. 또 요 식이 2x 더하기 1이 0이 된다 라고 놓으면 요거 이항시켜서 3x는 1, x는 양변 3으로 나눠버리면 3분의 1 마찬가지로 이쪽도 요 우변으로 이항시켰을 때 상수하면 x는 마이너스 1 또 x는 2로 양변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1 해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 외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도 중근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인수분해 방법을 풀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바로 완전제곱식이에요. 완전제곱식에서 나타나는 식의 형태가 바로 이렇게 바로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완전제곱식이죠. x 더하기 a의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때 물론 우변은 항상 0이 되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때 이 식의 의미는 x 더하기 a가 또 x 더하기 a와 이렇게 두 번 곱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a
물론 이 식도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a 이렇게 같게 나타나게 돼요. 이랬을 때 x는 마이너스 a다. 이 마이너스 a를 바로 중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 요식과 그 다음에 또 9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x 더하기 6 이렇게 식이 조금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써보니까 얘는 그냥 풀기 편하게 우변은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우변이 식의 형태로 주어져 있죠. 이럴 때는 이항에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우선 위의 문제는 x 플러스 3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여기서는 x의 값이 바로 마이너스 3 이거 하나밖에 나타나질 않아요. 이때 얘는 근이 하나가 아닌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중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식도 이항해서 정리해보니까 9x의 제곱 이거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x 될 거니까 얘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6x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3x 곱하기 3x 요건 1 곱하기 1 둘 다 마이너스 붙여보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더해서 마이너스 6x 1차항과 같아지게 되겠죠. 그럼 얘는 3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x의 값은 1 넘어가고 3으로 나눠줄 거니까 3분의 1 이렇게 근이 하나만 나오게 돼요. 이때 우리는 얘를 중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어요. 자, 여기서 중근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거 이제 같은 얘기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기 밑에 써놨듯이 완전 제곱식은요 요런 형태로 주어지더라. 식이 근이 한 개다. 우리 중3 학생들은 집합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이 식을 a식이다 라고 하면은 a는 1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한 개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도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 중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중근이라는 것은 식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다. 이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식을 우리는 이제 그 2차 방정식에도 중근을 갖는 그러한 식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방법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음 시간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근의 공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요거 이제 그 이전까지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1단원에서 벌써 배웠죠. x의 제곱을 a다라고 하면은 x는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물론 이 말은 플러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다 라고 해서 제곱에 대한 근을 갖는다 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근이라는 얘기를 쓰게 돼요. 이때 바로 이 제곱근을 이용한 방법이 2차 방정식의 풀이에 이용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바로 그 근의 공식에서 사용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2x의 제곱은 한 36 이래볼까요? 그러면 양변을 12로 나눴을 때 x제곱은 12로 나눠보니까 3이다. 자, 여기서 x의 값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식의 형태가 이렇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특이한 형태 하나 써볼게요. x 플러스 2에 여기다가 3 쓰고 제곱은 여기 12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자, 완전 제곱식이 주어졌으니까 아니 얘는 중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완전 제곱식은 0 이렇게 나와야지만 중근이 돼요. 근데 얘는 완전 제곱식은 상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다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제곱으로 묶여있는 식은 내비두고 그 앞에 개수 3으로 양변을 먼저 나눠봅시다.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은 3으로 나눠서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괄호를 풀어버리는 게 아니고
괄호를 그냥 우리는 a라는 문자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 제곱은 4. 이러면 이거 어떻게 푼다? 지금 여기에 했던 것처럼 제곱이 3이면 뿔마 루트 이렇게 했듯이 여기서 a는 뿔마 루트 4. 당연히 이제 a라고 썼던 식은 x 플러스 2가 될 테고 뿔마 루트 4 우리 이제 밀당을 해서 이거 다 배웠죠. 이거는 뿔마 2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x로 구할 거기 때문에 x만 남겨놓고 요걸 2하고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뿔마 2 가만히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눠질 수가 또 있어요. 요거는 0 요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이 되면 계산을 해서 끝까지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0과 마이너스 4다. 만약에 여기의 값이 12가 아닌 24 이런 게 주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이 3으로 나눠서 x 플러스 2에 제곱은 3 나눴더니 8. 그러면 제곱을 없애는 거 아까는 이걸 a라고 생각을 하자 그랬던 거지 계속 우리가 그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곱을 없애줘요. 그럼 x 플러스 2는 제곱이 없어지면 뭐가 생긴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자, 이제 우리는 3학년이니까 루트 8도 2 루트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2가 2랑 시켜지면은 x의 값은 마이너스 2 뿔마 2 루트 2 이렇게 해서 x의 값을 찾으면 돼요. 당연히 얘는 근이 하나가 아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에 관한 설명이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과 복잡한 2차 방정식 풀이를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